인공지능, AI, 이제 정말 우리 삶 어디에나 있죠. 주식시장부터 나라 정책, 심지어 우리가 저녁 메뉴를 고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기술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이명호 사덕 헤이선 이사장님의 기사 AI는 오직 인간의 보조제일 뿐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AI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AI가 약속하는 그 장밋빛 미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이 우리 삶을 얼마나 근사하게 바꿔줄 거라고들 하는지 말이에요. A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은 정말 달콤하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은 알아서 착착 해주고 복잡한 분석도 순식간에 끝내주고요. 덕분에 우린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렇게 머릿속에 여유가 생기면 우린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 편리함에 과연 대가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째로 AI에게 맡겨버릴 때 우리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AI가 정말 약속한 대로 우리를 돕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용이 있는 건지 이제 한번 따져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AI는 우리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건 그냥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어요. AI를 무분별하게 쓰면 비편적 사고력이나 장기 기억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요. 특히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메타인지,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학습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근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이 실험 결과가 AI 사용에 대해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AI를 써서 에세이를 쓴 학생들은요, 뇌의 신경망 연결성이 최대 55%나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생각을 멈춘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AI를 쓴 그룹의 무려 83%가 방금 자기가 쓴 에세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제는 제출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전혀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AI를 먼저 쓴 그룹은 망각률이 83%에 달았는데 스스로 먼저 생각한 그룹은 고작 11%에 불과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실험은 AI가 단기적인 효율은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게 개인의 뇌 문제에서 그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런 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 특히 AI 알고리즘은 우리의 확증 편향을 자극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는 경향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내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계속 소비하는 정보 편식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이런 정보 편식은 결국 현실 세계의 정치적 양극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정치적으로 더 극단화되고 사회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기술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뼈아픈 역설이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접속률 99%, 스마트폰 사용률 95%,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최근 OECD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10년 만에 23점이나 떨어져서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고의 장비를 가졌는데 그걸 쓰는 능력은 오히려 퇴보한 거죠. 이게 바로 한국형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기사는 아주 명확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 새로운 규칙이죠. 바로 이겁니다. 먼저 생각하고 AI는 나중에.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한 문장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보다 인간의 생각이 항상 먼저 와야 한다는 거죠. 아까 봤던 MIT 실험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미 증명됐잖아요.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AI를 보조도구로 쓴 그룹은 뇌 활동도 훨씬 활발했고 기억력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핵심은 AI를 내 생각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제로 쓰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단순히 AI 기술을 널리 퍼뜨리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가 AI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기술이 인간의 지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더 넓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든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